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김윤기 학습 설계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습자 등록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올리는 시기가 이제 딱 학습자 등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자 등록을 처음 하신다거나 아니면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해야 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설명해드리는 부분 듣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등록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학습자 등록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학점은행제로 어떤 과정을 진행할 거야 라고 신청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먼저 듣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1회 무조건 학습자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학위 신청, 학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75일 전에 학습자 등록을 필히 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 등록 과정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습자 등록하시는 절차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일반 다른 사이트들처럼 동일하게 인적사항,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회원가입하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는데, 여기서 로그인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학습자 등록을 하시려면 이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일반 은행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금융인증서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시고 나서 이제 상단 배너에 있는 학습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학습자 등록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설명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나의 최종 출신 학교, 그리고 졸업 연도, 그리고 이제 목표 과정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목표 과정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학사학위 그리고 경영학 전공 이런 식으로 등록만 해주시면 되고, 하단에 이제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이 계좌번호 같은 경우는 왜 남겨놓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학사 등록 시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학사 등록에서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경우 환불이 돼야 되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라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면 학사 등록하기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온라인 증명서 제출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학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첨부가 가능한 학교가 있고 불가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출신 학교를 검색을 해서 첨부가 가능한 학교다 라고 나온다면 따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만약에 불가한 학교다 라고 하신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주소나 이런 것들을 찾으실 때는 로그인 하시고 나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가 있거든요. 마이 페이지 누르시고 나면은 옆에 나의 접수 현황이 나옵니다. 나의 접수 현황을 눌렀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해서 최종 학력 서류나 아니면은 대학교 졸업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거기에 또 밑에 하단에 어디로 제출해야 되는지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저희 학습자 등록 그 신청 기간이랑 그리고 수수료가 아까 말씀하셨던 수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학습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능하시고요.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에 걸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월하고 7월 두 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학위 신청 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1월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학습자 등록을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불되는 수수료를 말씀을 드리면 학사 등록 시에는 4,000원 납부가 되실 거고, 1회만 납부가 되는 과정이라서 추가적으로 학습자 등록에 대한 비용이 납부될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자 등록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수했던 학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독학사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전에 대학 다니셨던 분들은 전적대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 그런 학점들을 이제 학습자 등록한 곳에 등록하는 절차, 학점 인정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학점 인정 신청은 학습자 등록을 한 이후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과정인데, 학점 인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등록과 동일하게 1, 4, 7, 10 총 4달에 걸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배너에 학점인정 신청 탭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거기 들어가신 뒤에 이제 학점인정 신청하기 동일하게 학사 등록처럼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그 순서대로만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접수가 되는 과정이 평가 인정 학습 과정,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을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명시되어 있는 과목들만 체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독학사 시험 합격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학사 시험 합격은 말 그대로 내가 학위 과정 안에 독학사 1단계, 2단계, 3단계 시험을 보고 합격한 과목에 따른 인정 학점을 입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독학사 시험 면제인데, 이 부분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독학사를 시험 보려고 하지만 독학사를 시험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단계 면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자격인데, 자격은 말 그대로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때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자격증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뭐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동일하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확인을 해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전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주신 뒤에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자격증 신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본 같은 것도 필요하진 않고 자격증 번호만 있어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으로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학위 신청 기간까지 고려해서 시험 합격 발표일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자격증을 준비를 해주시는 거를 일단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점인정 대상학교입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가 이제 전적대학교 학점을 등록하는 과정인데, 학점인정 대상학교가 좀 가장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점인정 대상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 전적대학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성적증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학습 구분, 과목명, 이수연도, 이수학기 등을 같이 기입을 하면서 학교명까지 넣어주신 뒤에 성적증명서에 있는 그대로 기입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시간제 등록 과목인데, 시간제 등록 과목은 아마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시면 실습 과목들이 대부분 시간제 과정으로 이수를 하게 되고, 만약에 진행하고자 하는 전공 특성상 온라인으로 진행이 제한되는 과목 전공들 대부분 이제 공학 계열 쪽에 수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이버대학 시간제 수업을 통해 이수를 하게 될 경우 여기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국가무형문화재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이 단계는 해당하시는 분만 기입을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학점을 기입을 하게 된 후에 이제 별도로 신청하셔야 될 부분은 없고, 성적증명서 한 부만 준비를 하신 뒤에 마지막에 학사 등록처럼 수수료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학점인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학점당 1,000원 이라는 수수료가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이 전문학사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8만 원이 납부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이 4년제 학사 과정이다 라고 하시면 140학점이니까 14만 원의 수수료가 납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학습자 등록이나 아니면 학점 인정 신청, 그거 말고도 학습자 인정 신청을 다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위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학위 신청이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 과정에서 가장 간단한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인정 신청은 이제 필요한 서류들도 있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지만, 학위 신청은 그냥 학습자 등록하고 학점 인정 신청까지 해서 학위 조건이 되면 그냥 신청만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기가 1월하고 7월 총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학위 신청을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학위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만 학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 수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학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위 신청 접수일 전 75일 전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를 해놔야지만 학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위를 언제 취득을 희망하는지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에 학위를 접수하기 위해서 그 앞
이전에 행정 절차 기간에 반드시 학습자 등록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학습자 등록을 하면서 학점 인정 신청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그다음에 학습자 등록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학위 신청 기간에 학점 인정 신청을 아직 안 한 과목들이나 아니면 자격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학점 인정 신청이 끝나고 나서 학위 신청이 돼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은 동시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점 인정 신청을 하면서 학점 인정 신청하자마자 또 학위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을 이번에 하셨던 것들이 그 포함되게 해서 화면이 나오고 그 화면에서 포함해서 한다라는 것들을 체크해서 넘어가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니까 학점 인정 신청이 끝나고 나서 이게 2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나오는데 그럼 학위 신청 기간 끝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니까 그 동시에 해주시면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행정 절차 기간에 또 할 수 있는 게 전공 또는 학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요건 또 어떤 건가요? 이제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전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원하는 전공에 들어갔지만 대학을 다니다가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전공에 흥미를 느껴서 전공을 바꾸고자 할 때 전과를 하는 것처럼 학점은행제도 수업을 이수를 하다가 전공을 변경하고 싶을 때 접수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행정 절차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시고 별도 어려운 절차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전공에 어떤 과정을 진행하는지만 선택을 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 신청을 하실 때 하단에 그 전공 부분 변경하는 그 텍스트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에 이수한 과목들이 이제 이전에 진행을 했던 전공에 대한 학점이기 때문에 이게 전공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는지를 좀 직접 적는 과정인데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해서 굳이 작성을 안 하고 넘기셔도 나중에 학점 인정 신청할 때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및 학위 변경 신청은 분기별로 1회씩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넘어간다,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경영학과에서 전공으로 들었던 수업들을 사회복지학에서는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수부분들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이거 선택하는 란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이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모르겠으면 넘어가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이 또 1년에 4번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담당자분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학위 연계 신청인데요. 학위 연계 신청은 어떤 건가요? 학위 연계 신청이란 이제 학점은행제로 기존에 이미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로 동일하게 학위를 추가로 취득을 할 경우에 신청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학습자 등록을 진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학습자 등록을 하고 학습자 등록을 한 학위로서 학위가 수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자 등록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이 학위 연계 신청을 접수를 하는 걸로 이제 학습자 등록이 대체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문대를 졸업하신 혹은 전문학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학사학위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전공 교양 호환 과목 변경 신청, 이수 구분 변경 신청인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크게 많은 분들이 하는 과정은 아니긴 한데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를 말씀을 드리면 독학사 과목 그 질문 주신 Q&A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독학사 1단계 선택 과목에서 사회학 개론 과목이 교양학점으로도 인정이 되고 경영학 전공학점으로도 인정이 되는 이런 전공교양 호환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에듀라이크 담당자들께서 설계를 해주신 과정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전공으로도 인정이 되고 교양으로도 인정이 되는데 이 과목을 전공으로 설계를 했다. 근데 학점 인정 신청을 하고 보니 이게 교양으로 넘어가져서 전공학점이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이럴 경우에 변경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공 교양 호환 과목들에 한해서 이제 내가 이 과목이 전공으로도 인정이 되지만 교양으로 인정받고 싶다. 혹은 교양학점이지만 전공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이제 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 신청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또 설명드렸던 그 전공 또는 학위 변경 신청 때 경영학과 사회복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예시로 들었는데, 경영학 전공에서 이수했던 경영학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사회복지학 전공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어서 이렇게 전공 변경을 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입력을 했던 학점 인정 신청을 받았던 과목들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공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교양 과목이 모자란다든지, 이게 저희는 이제 학위 수여의 기준 조건이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으로 45학점, 교양으로 15학점이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140학점 중에서 60학점이 전공, 교양 학점이 30학점 이상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수 구분에 맞춰서 이제 학점 인정 신청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저희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또 행정 절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 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절차 과정이라고 하면 학습자 등록 취소 신청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크게 뭐 소요가 없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학습자 등록한 거를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취소 신청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점은행제 학위를 따려고 했지만 그냥 중간에 뭐 과정을 멈추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접수를 하는 과정인데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해서 2부에서는 학점은행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찬가지로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저희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어서 저희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댓글로 혹은 에듀라이크 채널로 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신 것을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타 땡스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